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창원과 김해, 양산과 거창 등 경남 14개 시군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문진희 기상캐스터가 기상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부 내륙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3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순간적으로 강하게 지나는 곳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호우주의보와 함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5도, 의령이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고성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거창이 2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7도, 합천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제 밀양 산불 피해 지역과 창녕 하천 정비 사업장의 산사태 위험을 점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5월 66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탄 밀양시 부북면의 경우 산사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민 대피 대응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내년 12월 완공될 창녕군 평지천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와 집중호우 대비를 점검했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던 진주의 한국국제대학 법인에 대해 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부도 조만간 폐교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남에서 문을 닫는 대학으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달 전 전현직 교직원 50여 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진주 한국국제대학. 창원지법 파산부는 채무자인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지급 불능과 부채 초과 등 학교법인의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까지를 채권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 부동산과 비품 등 매각을 추진합니다. 없어진다는 소리가 솔직히 엄청 오래됐거든요. 2학년 때부터 뭐 없어진 것만 계속 들려가지고 그냥 그래요 이제. 한국국제대는 5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은 27명에 그쳐 재원 마련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5월 감사를 통해 학습권 보장 등을 조건으로 3차례 계고장을 보낸 교육부도 조만간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대학이 문을 닫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국제대 재학생들은 향후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제대 재학생은 490여 명, 휴학생은 190여 명입니다. 앞서 2021년 교육부 대학 폐쇄 명령을 받은 서해대학 재학생은 전북의 유사학과 등으로 편입학이 추진됐습니다. 다만 한국국제대는 교육부 명령이 아닌 자진 폐쇄로 볼 수 있지만 비슷한 학습권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준해서 학생 보호 조치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국의 대학은 15곳,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며칠 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하던 창원의 한 헬스장이 문자 한 통으로 회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회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스기구와 필라테스 시설을 갖춘 창원의 한 운동센터입니다. 영업시간인데도 출입문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 등록을 받았다는 점. 할인 행사로 1년치 장기 이용권을 결제한 회원은 물론
PT라고 불리는 고가의 개인 교습권을 끄는 회원도 있습니다. 이들은 업체 측이 최근까지 회원을 모집해놓고도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폐업을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모집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일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이제 폐업 통보가 저희한테 온 거고. 등록된 회원 수는 160여 명, 일부 회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업체 대표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돈을 언제 돌려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짜고짜 언제까지 달라고 약속을 취해다 보면 저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처럼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선불 이용료를 내는 운동시설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권을 신청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의 경우에는 이제 구제받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폐업한 업체와 분쟁 해결을 위한 마땅한 제도가 없는 가운데 운동시설 관련 업체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이번 주는 영국 시각예술가의 사진전을 소개해드립니다. 집 안팎의 일상 소품을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표현한 헬가 스텐첼의 창원특별전이 3.15 아트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일상 소품에 재치 있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국 시각예술가 헬가 스텐첼. SNS에서 먼저 유명해진 작가는 아시아 두 번째 전시 장소로 창원을 택했습니다. 공책 끝을 입술처럼 말아들고 직접 찍은 작가 자신의 얼굴. 흥미로운 자화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로 입술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작가님의 모습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양배추로는 까칠한 강아지를, 식빵으로는 부드러운 강아지를 표현했습니다. 이 친구의 성격은 조금은 모가 나고 깐깐하고 이 친구의 질감은 반대로 또 되게 폭신폭신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좀 이렇게 재미나게 놀아. 초원 위에 코끼리, 사막 위에 낙타, 도심 지붕 위에 까만 고양이. 멀리서 보면 동물, 가까이서 보면 집에서 입던 트레이닝복과 오래된 속옷입니다. 작가는 빨랫줄에 걸린 옷으로 자연 속 동물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점포로 이렇게 비둘기를 표현하였습니다. 평화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양귀비로 위로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은 집 외벽과 창문, 에어컨 실외기와 세탁기에서도 흥미롭게 연출됩니다. 헬가 스텐첼의 작품과 체험 등 110여 점이 전시되는 특별전. 집안의 초현실주의는 오는 10월 3일까지 석 달 동안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남경찰청은 경찰청 앞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쯤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앞에서 마약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지인의 석방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렸고 청사 방호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문산 공공주택지구를 2026년 6천 가구 규모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항공국가산단 가동에 대비한 문산 공공주택지구는 남해 고속도로 문산 나들목 부근에 경남혁신도시의 3분의 1인 140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건설되며 15,000명이 주거할 규모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경남의 브랜드 쌀 대상으로 진주에서 생산되는 참햇살 진주드림 영호 진미를 선정했습니다. 외부 기관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브랜드는 거창군 밥맛이 거창합니다. 합천군 수려한 합천 영호 진미, 김해시의 가야뜰, 창녕군 억만금 영호 진미가 뽑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기숙형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지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경남 기숙형 중고등학교 104곳에 5억 9천여만 원을 들여 안심배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비상 상황에 즉각 사감 교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숙사 사감 교사와 생활 지도원 등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자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기숙사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학교별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장직 노동자들의 첫 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노조는 어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크레인 참사 이후에도 노동자가 다쳐도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노조를 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직 노동자들은 장마철 무급 휴직 등으로 월급이 줄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올해 평균 여름 휴가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5.4일로 조사됐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가 입주기업 126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85곳이 휴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